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로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육아 상담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존중하되 훈육할 때는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몇 달간의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으로 문제아이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걸 많은 부모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체벌 금지를 강조해온 오 박사의 교육관이 학부모들에게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번의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과연 아이에게 체벌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가 변화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한 심오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이 체벌에 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냈어요. 그러면 애들이 성장하기까지 언어의 그 순화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언어를 알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귀를 알고 있겠어요. 애들은 말입니다. 성인이랑 똑같아요. 어떤 성인은 난독증이 있어요. 책을 눈으로 읽으면 읽었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난해증이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돌아가서 누가 한 건만 이렇게 딱 포인트만 주면 그건가 하고 구태서의 모든 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라고. 얼마만큼 말로서 그게 가능할까? 그래, 말로서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가 볼게요. 천지는 인간을 낳았어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어요. 스승은 제자를 육성합니다. 다시 바꿔볼까요? 인간의 세계는 천지예요. 벗어나지 못하죠. 자식의 세계는 육생, 어린 시절 동안에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식의 세계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세계도 스스로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스승에게 그 모든 것을 배워요. 그래서 제자의 세계는 스승인 것이죠. 다시 바꿔볼까요? 인간은 천지하기 나름이에요.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인 것이고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공부가 그리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 동안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부모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법문을 해주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많이를 했죠. 청학동에 가면 그 훈장님들이 가리키는 곳이 많아요. 예절학교도 있고. 그때 부모님들은 그 자기 자식의 인성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교육을 그 훈장님에게만 맡겨 놓으면 모든 공부, 모든 교육이 될 것 마냥 훈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자식 미천한 자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맡겨놓고 가. 맡겨놓고 간다고. 근데 이 애기는 분명하게 이 기운이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감이고 촉이고 기타 등등의 기운이 있는 것이에요. 왜 타양과 고양을 떨어져서 인간이 살아가는가? 가정과 사회를 통해 왜 인간이 살아가는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삼라만상 이 3차원에는 보이지 않는 삼천내천 세계 이승이 함께 하는가? 물질 차원과 빈물질 차원이 왜 함께 하는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물할제 차원이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것이죠. 그 근원은 어디 있어요? 천에서 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천은 빈물질 차원, 지는 물질 차원. 바로 이제 이 근원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물질은 운용의 주체, 물질은 활동의 주체. 그래서 빈물질 차원 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차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적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물질, 이 육생량 물질은 상대적 차원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에요? 인기와 인육이 함께 움직이는 인간을 위해 준 것이에요. 인간도 보면 상대적 차원인 것이죠. 물론 인간적 차원이긴 하지만 상대적 차원, 인기하고 인육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이 동물육의 가치를 줄 것인가? 천기의 원소 인기의 가치를 줄 것인가? 천기의 원소 인기는 주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개체의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체의 지혜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인간은 어디에 빠져 살아왔어요? 개체인 지식, 유권사를 위한 그 공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주체가 개체에 매달려 버리는 이 형국에, 그래서 육생에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 너의 주체는 어디 갔느냐? 과연 주체적인 삶의 공부를 시켰느냐? 자, 학교에서 어린애들이 언어의 순화의 교육, 그걸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린 육생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은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의 공부는 무엇을, 성인 시절을 위해 우리는 공부하는 게 어린 시절의 공부예요. 근데 지금은 육생, 성인 시절을 공부한다고 미리 좋은 유치원, 또 이름 있는 초등학교, 이름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뭐 때문에 들어가? 튼튼한 직장, 안정된 직장, 먹고 살기 위한 그 공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인육 안에 있는 주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주체를 어떻게 너의 자유의지를 보장해 줄까? 진정한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는 곳이 있을까? 너의 가르침은 이러는데 너의 가르친 대로 세상은 엉뚱하게 돌아가. 이것을 보는 어린애들의 눈과 생각을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느냐? 세상의 질서는 누가 망쳐요? 어른들이 망쳐요. 항상 제가 그랬죠. 말을 누가 더 안 듣느냐고. 어린이가 안 들까요? 어른이 안 들까요? 어른이 안 들어. 근데 누구는 와갖고 어린이가 더 안 듣는, 그건 네가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네가. 어린이 말 안 듣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 것입니다. 부모 그 집안에 따른 유전이에요. 유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인육에 대한 DNA가 있고 인기에 대한 DNA가 있어요. 이것 또한 무지 복잡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자식에게 그만큼 알아듣게끔 공부를 해서 집으로 보냈어. 근데 집에 있던 그 부모의 행동거지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 따로, 가정에 두니까 부모님 생활하는 것 따로. 애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겠습니까? 더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더 헷갈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 이 체벌이란 구속인 것이죠. 왜 구속인가? 잘 보세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표적에 대한 공부를 분명히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이랑 싸우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은 자연 발생적이다. 이 표적의 진정성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공부는 안 돼요. 체벌은 안 해도 체벌 대신에 가는 게 이 표적이고, 이 신앙사회에서는 이 표적을 가지고 벌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신은 인간에게 벌을 주질 않습니다. 표적을 주죠.
얘야, 네 그리 행동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네 부메랑 맞을 텐데 네가 잘못해서 맞이하는 이 부메랑이 표적이라는 거 그대는 알고 있느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가리키는 이 표적의 실상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처벌이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가 화나면 화나는 만큼의 부모 일도 안 될 것이고 너로 인해 속상할 것인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자, 다시 들어와 봅시다. 이러한 표적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우쳐 줘야 하는데 이 원리를 아는 이가 누가 있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와서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미천한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몰랐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후회밖에 더 해야겠어. 인간의 질서를 이렇게 망쳐놓고. 다들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의 깊이를 알아야지. 표적. 왜 주어지는가? 진짜 있는 것인가? 진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진짜 있습니다. 이 공부를 시켜만 준다면 채버리건 먹은 필요가 없어요. 부모는 어려서의 자식을 금쪽같이 여기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인데 둘 다 주고받는 그 표적이 자식이 잘못하니까 누가 성질을 내? 부모님이 성질을 내. 또 부모님이 성질을 내고 잘못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 자식이 자식짓을 못해갖고 희한한 짓만 해야 되는 것. 이게 표적이다. 자식만 갖고 나무라지 말고 자식만 갖고 깨우쳐 주려고 하지 마라. 제일 미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 학교 폭력이 있는데 폭력을 행사한 그런 일진 애들을 가서 아버지가 패줬대. 패갖고 자식이 바뀔 수 있다라면 얼마나 모를까만. 거기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헤쳐나가지 모르면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심한 왕따를 당하진 않지만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주어진 공부인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상사에게 왕따를 당하던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하던 그건 나한테 주어진 공부예요. 왕따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는 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지. 삼자가 개입해서 이렇쿵 저렇쿵 그렇다고 왕따 준 이에게만 가을 썬다 한다고 이렇다 저렇다 이에게만 한다고 바꿔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